1994년 10월 23일 대한민국 수산청 어업지도선에 의해 한 사람이 북한을 탈출하게 됩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군포로 조창호 소위. 안녕하십니까, 캡틴 김성우입니다. 40여 년 만에 북한을 탈출한 돌아온 영웅 조창호 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조창호 소위는 1930년 일제강점기 평안남도 평양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대한민국 최초 의사집안 출신으로 병원 수익금을 독립운동 자금에 쓰이게 했으며, 이모부는 독립운동가 최능진 시인 명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936년 가족이 일제강점기 경성부, 지금의 대한민국 서울로 이주하여 경성 경기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연희대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괴의 기신남침으로 인하여 6.25 전쟁이 발발해 50년 10월 대한민국 육군에 자원 입대, 51년 4월 포병 간부 후보생 제13기로 포병 소위로 임관하게 됩니다. 이창호 소위는 관측장교 및 소대장으로 참전, 1951년 4월 강원도 인제 한석산 전투에서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인해 한석산을 빼앗기고 결국 중공군에게 잡혀 국군포로가 됩니다. 조창호 소위는 연세대라는 고학력자답게 영어를 쓸 줄 알았고 같이 수용된 유엔군의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러기에 북한 괴뢰 공산군은 조창호 소위의 전향을 설득했지만 조창호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그에 따른 더욱더 가혹한 수용소 생활은 매일 지옥 같았습니다. 1952년 동료들과 포로 수용소 탈출을 시도했지만 발각되어 탈출 시도와 반동문자 혐의로 13년간 황해북도 서흥, 평안남도 덕천, 함경남도 함흥, 함경북도 경흥, 아오지 탄광, 자강도 등 강제 노역소 생활을 하면서 오랜 광산 노역으로 인해서 규폐증을 얻게 됩니다. 조창호 소위는 매일 10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시달리면서 1일 배급은 300g도 안 되는 생지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북한 보위부에서 소개한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조창호 소위의 부인은 인민군 간호정예 출신으로 6.25 전쟁 당시 포로가 되었다가 북한으로 풀려났지만 사상검증에서 의심받아 반동문자로 분류되어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조창호 소위는 결혼하여 그곳에서 쌍둥이 아들과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전향 장기수 반동문자가 행복하게 잘 사는 꼴이 보기 싫었던 북한 보위부. 1979년 북한에서 아이를 셋이나 낳고 잘 살고 있던 조창호 가족의 북한 보위부는 아내와 강제 이혼을 시켜버립니다. 그 후 어느 순간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던 조창호에게도 기회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소련 붕괴와 함께 공산주의의 몰락이 시작되면서 북한에도 개방화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중국인들이 북한 국경을 넘나들기 시작. 1991년 조창호를 구출해줄 조선족 이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조창호는 조선족 이선생을 통해 남한에 있는 형제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휴지보다 못한 종이에 7남매 형제의 이름을 적어 인사말 한마디를 편지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남한에 있는 가족에게 편지가 닿았고 북한을 탈출할 수 있는 것이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대한민국에 있던 조창호 씨의 형제들은 조창호를 찾기 위해 1992년 중국으로 건너와 조선족 이선생을 만나 조창호를 어떻게 탈북시킬지 계획을 하게 됩니다. 가족들은 조창호 소위가 국군포로이기에 정부 측에서 도와줄 거란 기대로 정부 측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러나 당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렵다고 거절. 결국 가족들은 북한에서 죽느니 탈출하다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2년이 지난 1994년 10월 4일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조창호는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가고 싶었지만 이미 북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식들은 북한 공산주의 세뇌교육에 빠져 탈북을 설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조창호는 가족의 설득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가족을 두고 탈출을 결심합니다. 1994년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려고 했으나 정부 측에서 도와주지 않았고, 당연히 국군포로이기에 호적도 있고 기록이 있기에 당연히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어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대한민국은 국군포로를 외면하게 됩니다. 결국 가족들은 밀항선을 타고 강행하기로 했고 1994년 10월 20일 대한민국 영해상까지 밀항을 실시했으나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조창호의 귀환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결국 돌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걱정들 했는데도 기어이 오늘 성수대교 붕괴 참사는 예고된 인재였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38분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 사고로 차량 탑승자 49명이 추락, 32명이 사망. 당시 이전부터 성수대교에 문제가 발생하여 시민들이 직접 서울시에 신고를 수차례 했지만 안일한 대응으로 이런 비극적인 대형 참사가 일어난 최악의 인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당시 아침에 등교하던 무학여 중학생들과 출근길 직장인, 교사 등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 목숨을 잃어 전 국민이 슬퍼했습니다. 1994년 10월 22일 정부는 갑자기 조창호 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10월 23일 해상에 표류하던 조창호의 밀양선을 우연히 우리 어업지도선이 발견하여 조창호 소인은 꿈에 그리던 고향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근거로 당시 조창호 씨가 북한에 두고 온 자식들을 생각해서 언론 공개를 꺼려했고 만약에 한다면 적어도 자녀들이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발표하도록 사정사정했지만 당시 김영삼 정부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에 흔들린 민심을 잡을 국면 전환용으로 10월 25일 이례적인 신속 발표를 실시합니다. 평상시 탈북자들은 탈북했다는 짧은 두세 줄의 언론 보도를 하고 간첩인지 아닌지 대공 용의점을 파악한 후 철저한 검증을 걸쳐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조창호 소인은 귀환하자마자 국군 수도병원으로 옮겨지고 10월 25일 국방부 장관이 병실에 찾아왔으며 10월 27일에는 육군 장교 정복을 지급하는 등 너무나도 평소와 다른 신속한 대응이 있었음은 확실합니다. 수도병원에서 이병태 국방부 장관이 찾아오자 그는 회복되지 않은 노병임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 귀환 신고를 했으며 당시 인터뷰에서 국군으로서 적과 끝까지 싸워 이기지 못하고 돌아온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이야기하는 노병의 진짜 군인 정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교 정복을 지급받아 육군 참모총장에게 귀환 보고를 실시. 같은 해 11월 25일 국립서현충원에 있는 현충탑 지하 영연 봉안실 위패에 새겨져 있는 본인의 이름을 직접 지우고 중위로 진급했습니다. 과거의 가족들이 전쟁 중에 실종으로 처리, 1977년 전사자로 처리되었기에 위패에 이름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11월 26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전역식을 가짐으로써 43년 3개월이라는 길고 긴 군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조창호주의의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낸 군인 정신은 후배들로 하여금 귀감이 되었고 특히 노병의 귀환 신고와 경례 자사에서 그간 조창호 중위가 어떠한 군인 정신으로 북한에서 견디고 버텨냈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조창호 중위의 귀환은 휴전 이후 최초였으며 대한민국에서 국군 포로에 대해 처음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조창호 중위는 6.25 전쟁 당시 포로로 잡힌 많은 국군 포로들이 여전히 북한에 생존하고 있음을 증언했고 이는 북한에 생존해 있을 많은 우리 국군 포로와 강제 납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조창호 중위는 그들의 귀환을 위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조창호 중위는 그나마 다행히도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나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재력가 집안으로 전쟁 이후 주변 가족들이 다들 잘 살고 있었으며 조국으로 귀환을 도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한에 살아있는 가족들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다면 90년대에 중국을 통한 귀환은 아마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조국은 그들을 버렸지만 그들은 조국에 돌아오겠다는 신념으로 80명이 넘는 국군 포로가 본인의 힘으로 스스로 북한을 탈출해 귀환했습니다. 2000년 9월 김대중 정권 당시 6.15 공동선언으로 우리가 데리고 있던 비전향 장기수를 북송했지만 우리 측 국군 포로는 단 한 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던 국군 포로들은 북한 매체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했다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곧 고향에 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었던 조국은 국군 포로를 외면했고 지금까지 조국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조국을 그리워하며 자유를 억압받는 북한 공산당 체제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를 이야기하며 종전선언을 하자고 하는 우리 정부. 진정한 평화와 종전이라면 먼저 우리 국군 포로와 납치된 납북자의 무사 송환을 북에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군 포로의 유골도 돌아오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모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루빨리 조국을 그리워하는 우리 국군 포로 선배님들의 귀환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말도 못하는 정부가 됐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실을 강하게 제기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우리의 내마음 한쪽에서는 실망감이 있습니다.